김은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윤경입니다. 요즘 백화점이 썰렁합니다. 거의 쉬지 않고 세일을 하는데도 말입니다. 불황의 연말정산 쇼크까지 겹치면서 소비자들의 닫힌 지갑은 열릴 줄 모릅니다. 올해도 대기업 채용 시장 썰렁할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올해 500대 기업 일자리 기상도를 보니까요. 올해 채용하려는 인원이요. 작년보다 2.3%가 줄었습니다. 경기가 회복됐는가가 확실하지가 않아서 불안하기 때문에 기업들도 채용 계획을 보수적으로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12월 관광 수지가 넉 달 만에 적자를 냈습니다. 한국 밖으로 나간 관광객들은 많고 들어온 관광객들은 좀 썰렁했던 탓이겠죠. 일본 관광객들이 많이 줄었고요. 중국인 관광객, 이른바 유커들이 이 자리를 메울 만큼 늘어나기는 했는데요. 이 추세를 유지하려면은 관광상품 개발 같은 것들이 뒤따라야 할 겁니다. 김윤경이 뽑은 오늘의 생생 키워드, 썰렁하답니다. 생생경제가 준비한 오늘의 경제 이슈입니다. 명량, 군도, 신의 한수, 수상한 그녀. 공통점이 뭔지 아시나요? 예, 영화 제목 맞고요. 대박난 영화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공통점이 IBK 기업은행에서 투자한 영화인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드라마 왔다 장보리, 또 별에서 온 그대 같은 인기 드라마들도 이 기업은행의 투자 지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니, 은행이 이렇게 영화나 드라마에 투자해서 수익을 많이 남기고 있다.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2부에서 문화투자의 미다스에 손 IBK 기업은행의 문화콘텐츠 금융부 담당자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형 부작용이 날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최근에 2년 동안 접수한 성형수술 피해 무려 214건으로 그중 상당수는 눈과 코 성형 피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 한 88%는요. 재수술을 받았거나 또 재수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잠시 후 3부에서 성형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 연결해서 얼마나 피해가 심각한지 한번 들어보고요. 한국소비자원 연결해서 이렇게 피해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김은경의 생생경제 베러앤디프런트 르노 삼성자동차 협찬으로 1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증시 알아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준 부지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곽상준입니다. 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끝났나요? 네, 오늘 시장은 디즈니의 롤러코스터 정도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네. 서울에 있는 서울 어린이대공원의 그 청룡열차 정도 수준의 네. 그 변동성을 좀 보여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디즈니 말씀하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네네. 아주 큰 롤러코스터는 아니었지만 네. 그 장중에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오가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었는데요. 오늘 아침 처음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2포인트 상승으로 시작을 했다가 아니죠. 잠시만요. 네. 아침에 7포인트 상승으로 시작을 네. 했다가 12포인트까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플러스 권역까지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전일 대비 0.72포인트, 0.04% 소폭 하락하면서 1951.96포인트를 네. 기록하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1950선 오면서부터 조금 주춤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바닥권에서 조금 지수가 올라왔기 때문에 약간 체력이 고갈된 느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주식시장에서 체력이라는 용어를 써서 좀 죄송합니다만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요. 지금 저점에서부터 그러니까 1800대 후반에서부터 약 한 70포인트 이상을 달리고 나서는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고자 한다면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어떤 시각들이 좀 긍정적이어야 하는데요. 네. 여전히 기업들 몇몇들을 빼고는 이 1분기 이후의 실적에 대해서 아직 다 확신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다소 좀 눈치 보기가 심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지난 3거래일 연속 하락한 이후에 오늘 반등을 하면서 또다시 600선 돌파에 대한 기대감을 지피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오늘
전일 대비 3.04포인트, 0.52% 소폭 상승하면서 593.31포인트를 기록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아시아권은 대체적으로 조금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대만, 말레이시아, 호주, 인도 이런 쪽 모두가 상승을 했었는데요. 일본과 한국 시장만이 하락을 했고 특별히 일본과 한국 시장은 환이 강세를 보이는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원화 환율은 전일 대비 5원 90전 강세 나타나면서 달러당 1,100원이 깨진 1,097원 40전, 그리고 엔화는 100달러당 117엔이 117엔 내외에서 넘나드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는데요. 이런 흐름들도 시장에 조금 악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이런 롤러코스터 장세라는 게 또 안 나타나리라는 법도 없는 것 같아요. 네네. 지금 이제 조금 부담이 되는 것들은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600 근처까지 오면서 사실 거기에 그 상승의 주요 원동력 역할을 해주던 주식들이 이제 숨고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게 게임 관련주들인데요. 게임 관련주들이 지금 서로 간에 굉장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계속 그 게임의 대장주 역할을 하던 게임벨 같은 경우는 오늘 6%의 큰 폭 하락을 했고요. 네. 반면에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7%나 상승하면서 게임 업종에 따라 그 게임 내에서도 조금 이렇게 엇갈리는 흐름을 보여주었는데 보통 상승할 때는 모두가 다 상승하는 경향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엇갈린다라는 것은 고민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거래소에서는 그동안 굉장히 낙폭이 과했던 정유화학주들의 상승세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름폭이 지금까지 꽤 많이 되기 때문에 조만간에 이쪽도 피로감을 좀 느낄 가능성이 있어서 시장을 새롭게 주도해줄 그런 업종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여기서 강한 추가 상승보다는 일정 부분 숨을 고르고 관찰하는 그런 흐름도 나올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분들은 좀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준 부지점장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입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부국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나왔죠? 네, 두 달 연속 0%대입니다. 1% 밑으로 지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0.8%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013년 10월 0.9를 기록한 이후로 13개월 연속 1%대로 유지가 되다가 작년 12월이 0.8, 1월이 또 0.8, 그래서 두 달 연속 0%대, 1%대 미만으로 지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지금 1월부터 그 담배값이 갑당 2,000원 정도 올랐지 않습니까? 네. 이 담배값 인상으로 인해서 소비자 물가가 한 0.58% 정도가 올라갔다고 그래요. 예. 그럼 만약에 이 부분을 뺄 경우에, 그러니까 담배값 인상 요인을 뺀다면은, 실제 물가 상승률은 0.2% 정도밖에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도 플러스권이기는 한가요? 예, 플러스는 나왔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또다시 이제 그 디플레이션 문제, 너무 물가 상승률이 낮으니까, 그런 디플레이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통계청은 이게 가격 하락을 석유류하고 농산물이 주도를 한 거기 때문에, 유가가 많이 내려갔고 또 농작물이 상대적으로 이 냉해라든가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이런 걸로 인해서 물가 상승률이 낮아진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공급 요인이라든가 특수한 요인에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디플레라고 볼 수는 없다. 실제로 이 농산물하고 석유류를 뺀 그 근원 물가, 코어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러죠. 이게 이제 그 소위 경제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보여주는 건데 이거는 지금 2.4가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고, 그래서 인플레에 대한 걱정을 할 수는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다고 지금 인플레로 진입하는 단계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기는 디플레요. 죄송합니다. 디플레이션으로 가는 단계다. 내지는 들어왔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너무 상승률이 낮기는 낮네요. 네, 익숙하지가 않죠. 일단 우리가 익숙하지 않고 워낙 그 고물가에 수십 년간
익숙해져 왔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실제로 또 뭐 장바구니 물가라든가 실제 이 제품을 아마 주부분들은 물가가 안 오르긴 뭐가 안 올랐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제가 그렇게 말하고 다녀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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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마트라든가 뭐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데 네. 가보면은 물가가 뭐 웬걸 뭐 그러니까요. 작년보다 훨씬 많이 올리게 되는데 전체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굉장히 저물가가 유지가 되고 있고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디플레이션이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정부도 그렇고 한국은행도 지금 일단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 그 고물가 잡으시던 배추 국장님하고 또 뭐 무 국장님들 다 어디 가셨나 모르겠네요. 예. 예. 내려간 것도 좀 올리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유가가 그러면은 네. 더 내려갈 것이냐 아니면은 이제 바닥을 치고 반등할 것이냐 이게 제일 관심사인데요. 네. 어떻게들 보고 있나요? 지금 유가가 요 며칠 사이에 다시 네. 지금 오름세로 지금 돌아서고 있습니다. 예. 이 두바이 유 가격이 지금 3달러 이상 급등을 해가지고 배럴당 48달러 선까지 갔는데요. 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은 그 두바이 유 현물 가격 2일 거래된 현지 시간으로 두바이 유 현물 가격이 전 거래일보다 3.2달러 배럴당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48.81로 거래가 됐고요. 두바이 유 가격 같은 경우에 이제 작년 11월 말쯤에 네. 오페크가 석유 수출국 기구가 감산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가파르게 떨어졌었죠. 그래서 75달러 선에서 폭락을 해가지고 지난 1월 14일에는 42달러까지 내려갔었습니다. 작년 연초가 110달러 정도였으니까 낙폭으로 따지면 60% 이상이 지금 1년 사이에 빠진 건데, 근데 이게 지금 42달러까지 내려갔다가 조금씩 그 상승세로 움직이고 지난달 30일에 45달러, 지금 48달러까지 갔습니다. 네. 그리고 두바이유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미국 텍사스 중진유, WTI도 그렇고 북해산 브렌트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각에서는 최근의 유가 반등이 뭐 단순히 일시적인 반등이 아니라 일단 유가가 어느 정도 바닥을 확인한 것이 아니냐, 네. 저점이 확인된 것이 아니냐 이런 시각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미국의 셰일가스 그 시추 업체들이 점차 지금 그 생산량을 줄이고 있고 또 시추정도 점차 줄어들고 있다. 이런 지금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제가 이 시간 통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의 유가 하락은 수요 요인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세계 석유 시장을 쥐락펴락했던 사우디아라비아가 이 미국의 그 셰일 오일 업체들 또 셰일 가스 업체들을 고사시키기 위해서 이른바 가격 하락을 용인하고 있다. 가격 하락을 주도하고 있다. 그래서 더 이상 견디지 못할 정도까지 가격을 떨어뜨려서 미국의 셰일 오일 업체라든가 이런 또 러시아라든가 이런 그 경쟁사들을 배제시키고 다시 석유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우디가 펴고 있는 하나의 그 큰 시나리오다. 뭐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미국의 셰일 오일 업체들 같은 경우는 지금 40달러 선 유가면은 견디기 어려운 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특히 미국의 셰일 오일 업체들은 이 영세한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생산 단가가 높고 유가가 너무 낮아지게 되면은 이 적자가 생겨가지고 버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미 미국의 셰일 오일 업체들은 감산과 구조조정이 시작됐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외신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고요. 아마 그런 얘기 때문에 얘기들을 토대로 해서 아마 지금 유가가 서서히 반등을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저점은 형성이 됐다라는 시각이 우세하고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유가가 다시 올라가가지고 뭐 과거처럼 뭐 80달러, 100달러까지 갈 거냐면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앞으로 당분간 글로벌 수급 구조로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공급이 여전히 우세이기 때문에 저유가 상태는 앞으로도 2, 3년 정도 지속이 될 것이다. 다만 지금보다 더 떨어지진 않지 않겠느냐. 지금보다 현 수준 혹은 지금보다 약간 반등한 수준에서 횡보하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들이 좀 우세한 것 같습니다. 바닥을 다지는 기간이 조금 오래 갈 걸로 보시는 거군요. 예. 네. 삼성전자가 이 갤럭시 6가 되나요? 네. 예, 요걸 내달에 선보인다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 갤럭시 S6가 이제 다음 달 1일 스페인에서 이제 공개가 될 것 같은데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매년 그 세계 최대 IT 전시회죠.
여기서 근데 지금 이제 그 각 언론사라든가 이런데 이제 그 행사 초대장을 보냈는데요. 이 갤럭시 S6의 외형을 짐작하게 하는 그 실루엣이 보였다고 합니다. 네. 이 검은색 바탕에 메탈 느낌이 나는 은색 직선이 S자 곡선으로 꺾인 뭐 이런 모양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S자인가요? 약간 그 갈고리 모양 같기도 예, 하던데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 지금 얘기로는 S6 외에 예. 자매 모델도 하나 이 곡선형 모양의 자매 모델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좀 그런 사양들은 어떤가요? 예, 그리고 요즘 뭐 그 알리페이, 구글페이 뭐 여러 가지 그 모바일 결제 시스템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삼성페이라든 새로운 결제 시스템도 함께 선보일 것이다. 뭐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부국장이었습니다. 생생경제 일부 함께 하셨습니다. 은행들 투자하면은 대개적 보수적으로들 많이 투자하잖아요. 그래서 이 문화 콘텐츠에는 잘 투자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영화, 드라마 이런 문화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대박이 나면은 엄청나게 대박이 나지만 또 쪽박을 차면 엄청나게 또 손실을 갖고 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IBK 기업은행의 경우에는 영화뿐만이 아니라 우리 드라마에도 상당히 많은 투자 지원을 해왔고요. 실제로 좀 성공을 거뒀다고 합니다. 명량, 군도, 또 관상 이런 영화들이 다 기업은행이 투자한 영화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투자하면은 문화 콘텐츠를 통해서 수익을 많이 남길 수 있는지 2부에서 직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광고 듣고 돌아옵니다. 요즘 유행하는 유태인 학습법에 하브루타라는 말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짝을 이뤄 학습하는 옛 유태인 학습 방식인데요. 서로 짝을 지어 대화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어려운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함께하면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믿음이죠. 올해는 우리 이웃들의 무거운 짐들 우리가 조금씩 함께 나눠들면 어떨까요? 대한민국 모든 이들의 얼굴에서 미소가 지워지지 않도록 2015 YTN 라디오 연중기획 함께 들어요 대한민국. 올 한 해 동안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들고 함께 귀 기울이겠습니다. 한 발 빠른 경제 뉴스, 한 뼘 깊은 경제 이슈, 한 번 물면 놓치지 않는 끝까지 가는 인터뷰. 지표 MC 김윤경의 생생경제. 어서 오세요. 여기 있습니다. 게릴라 경제 현장 로또 판매점에 나와 있습니다. 로또 판매점의 관계자분하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요즘에 로또 구입하시는 손님 많나요? 지금은 연초나 연말에 비해서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한 대략 하루에 몇 명 정도 방문해요? 100분 정도 된다고 봐야죠. 연말이나 연초는 이거를 이제 선물도 하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운세를 본다고 그럴까요? 그러면 한 10%에서 20% 정도는 많아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설날이 되니까 설날 전에는 아마 조금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때는 구정 선물로 또 세배하면은 세뱃돈 대신에 또 복권을 이렇게 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때는 조금 더 많아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로또 한 번 하는데 얼마예요? 한 장에 5줄이 있어가지고 5,000원이거든요. 그러면은 손님들이 한 얼마짜리를 많이 사가세요? 거의 5,000원을 많이 사죠. 어서 오세요. 자동 5,000원 드릴까요? 네, 로또 자주 구입하세요? 처음 샀어요. 처음? 그럼 오늘은 얼마치 구입하셨어요? 5,000원이요. 네, 로또 구입한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냥 집 사야죠. 이제 이렇게라도 한번 좋은 꿈 꿨을 때 한번 사려고 지나다가 지금 들린 거예요. 그럼 1등 당첨되면 당첨금으로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건 뭐예요? 집 사야죠, 집. 지금까지 게릴라 경제 현장 이혜리 리포터였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오늘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경제 뉴스는 시나리오 읽는 은행원들 투자 성공 스토리입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은경의 생생경제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제시장, 명량, 또 군도, 별에서 온 그대. 공통점을 한번 꼽아보시겠어요? 네, 첫 번째는 흥행에서 성공한 작품이라는 점이고요. 아마도 이건 다 아실 것 같고요. 두 번째는 IBK 기업은행이 투자를 한 작품이라는 점입니다. 은행이 이렇게 영화나 드라마 같은 문화 콘텐츠에 투자를 한다. 어쩐지 좀 익숙하지가 않은데요.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고 또 수익은 잘 남기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IBK 기업은행 문화 콘텐츠 금융부가 따로 있다고 하는데요. 이 부에 윤성욱 과장님 전화 연결해서 다양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은행에 네. 어떻게 문화 콘텐츠 금융부가 있네요. 예. 네, 이게 어떤 부서고 언제 생겼나요? 저희 부서는 금융권에서는 유일한 문화 콘텐츠 전담 부서고요. 네. 그 부서가 생긴 지는 지금 만 3년이 지났습니다. 네. 2012년도에 생겼고요. 그러면은 은행에서는 거의 이제 재무제표나 숫자로 얘기를 하잖아요. 예. 여기는 뭘로 일을 하시나요? 저희는 이제 콘텐츠를 중심으로 네. 재무제표에서 나타나지 않은 네. 콘텐츠에 대한 평가를 가지고서 기업에 대한 대출, 투자, 그다음에 컨설팅 같은 어떤 종합적인 금융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은 과장님도 네. 경영학이나 재무 이런 거를 전공하신 게 아니라 이쪽 전공하시거나 기존에 일도 하셨나요? 예. 사실 저는 졸업을 경영학을 전공하긴 했는데요. 네. 제가 처음부터 은행원으로 입행을 한 건 아니고 네. 영화사에서 일을 쌓다가 예, 은행 쪽에 와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화사에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전반적으로 영화 제작, 네. 투자, 마케팅 관련해가지고 영화가 만들어지는 이제 전반적인 과정에 관련되는 일이었고요. 네. 이렇게 세부적인 일이라면 이렇게 처음 영화사에서 영화사 막내들이 이제 시나리오 복사부터 일을 시작하는데 예. 그거부터 일을 배웠습니다. 그럼 영화 일은 몇 년 정도 하셨어요? 영화 일은 사실 지금 있는 경험까지 하면 한 10년이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2003년도부터. 예. 아니 그러면 영화사에 있을 때 은행이라든지 창투사라든지 이런데 투자를 받을 때 이들이 갑이었잖아요. 예. 지금 갑이 되신 건가요? 아니 이쪽 콘텐츠 쪽은 꼭 갑과 을로 나눠서 얘기한다기보다는 네. 예, 콘텐츠를 유통하는 데나 만드는 곳이나 네. 제작하는 곳이나 좋은 작품에 대한 수급, 필요, 네. 돈 이런 것들이 사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꼭 한쪽에 이제 갑을 관계로 나눠서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네요. 제가 왜곡된 예. 정보를 갖고 있는 것 같네요. 영화 하시는 분들이 늘 투자받기 어렵다고 얘기를 많이 하셔서요. 그런 부분은 또 그런 역할에서 보면은 네. 유통이나 이런 예.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컨텐츠가 관객들한테 보여지려면 그 유통망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런 유통 부분에 있어서는 갑을 문제가 최근에 대두가 되고 있긴 한 것 같습니다. 많이 깔고 이러면은 더 많이 예. 흥행이 되고 그렇게 되죠. 예. 근데 어떻게 영화사 계시다가 은행으로 옮기셨어요? 예. 저희 기업은행이 이제 문화 콘텐츠 관련되는 지원 업무에 대한 그런 계획, 전 은행장님께서 그런 네. 지원 업무를 하신다고 하고, 저희가 이제 일반 콘텐츠 전문 인력들을 채용을 했었어요. 네. 저희 부서에는 저 말고도 이제 정부 유관기관이나 방송국에서 경험을 쌓으신 분들이 같이 계시는데, 네. 예, 그때 이제 제가 여기 같이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이 문화 콘텐츠 금융부에 계신 분들은 다 이 문화 콘텐츠 제작이나 유통이나 이런 쪽을 다 담당하셨던 분들이 맡고 계신 건가요? 내부에서 이제 높은 경쟁력을 뚫고 네. 혹시 내부에 있는 원래 이제 은행원들도 계시고요. 네. 외부에서는 이제 저 포함해서 3명이 또 같이 있고 해서 저희가 같이 이렇게 업무를 보고 있는데 네. 지금 한 3년 동안 같이 이렇게 업무를 하다 보니까 네. 저희 부서에 있는 분들은 다 이 콘텐츠 관련되는 어떤 기본적인 통찰력, 이해도는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는 어쩐지 이런 분들 굉장히 궁금하고 부럽기도 한 게 그냥 예. 영화 업무 시간에 보고 있어도 이게 네. 업무와 무관한 게 아니잖아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래도 마냥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요? 어떤 점이 마냥 좋진 않으세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또 수익도 내야 되고 네. 횟수라든가 이런 되게 여러 가지 또 고민들을 일적으로 하다 보니까 네. 또 이렇게 보기처럼 이렇게 마냥 즐거운 일만 생기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럼 즐거운 일부터 일단 좀 짚어볼까요? 네. 이 대표적으로 투자하셔서 이 문화 콘텐츠 중에 대박을 친 작품들
좀 알려주세요. 사실 이게 대박이라는 게 영화 예산 규모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요. 네. 저기 작년에 그 신민경 씨가 주연으로 나왔던 영화 수상한 그녀가 네. 그 예산이 이렇게 높지 않은 예산이어서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던 작품으로 기억이 나고요. 네. 그리고 또 작년에 정우성 씨 주연의 신의 한 수라는 영화도 네. 청소년 관람 불가하는 어떻게 보면 작품에 조금은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50%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했던 작품이어서 네. 기억에 좀 남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대박이다라고 하면은 네. 투자가 대충 언제 들어가요? 언제 들어가서 언제 수익을 내는 구조가 되나요? 예, 그 작품마다 좀 다르긴 한데요. 네. 보통 영화가 제작하고 있는 단계에 들어가는 경우가 제일 많은 것 같고요. 네. 예, 보통 투자를 하게 되면 네. 예, 뭐 개봉 이전에 이제 투자가 다 완료가 되죠. 예, 그렇게 예. 되는군요. 보통 이제 창투사들 투자할 때는 초기 단계에 많이 들어가잖아요. 시나리오 단계나. 예, 네네. 은행은 조금 다른 단계에 있어서 조금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초기에 들어가면 뭐 리스크가 조금 더 예. 높은 부분이 있고 네. 아마 그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흥행 변수에 대한 위험 요소를 검토해야 될 게 많을 거라고 보이는데요. 네. 저희도 점차적으로 그 제작 초기 네. 분야에 대한 투자를 많이 고민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안정적인 자금 지원에 대한 어떤 그런 방법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은행에서 이 문화 콘텐츠에 투자해라 이렇게 지원해주는 자금 규모는 많아요? 예, 저희가 이렇게 개별 프로젝트 그러니까 직접 투자 규모로만 보면은 저희가 지금 약 300억 정도 네. 계획을 갖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직접 투자 외에 간접 투자까지도 포함하면 제가 정확하게 금액을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네. 그래도 꽤 많은 금액을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 그 좀 반대로 정말 진땀을 뺀 그 작품이 있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진땀을 뺀 작품이라고 하면 안 된 거죠. 잘 안 돼서 손실을 영화가 잘안 냈고.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뭐 이렇게 아주 안 된 영화는 사실 작품들은 없었던 것 같고요. 오, 다 잘하셨군요. 예. 아니 뭐 그건 아니고. 네. 요즘은 왜 집에서들 영화 많이 보시잖아요. 네. 그 영화를 집에서 보게 되면 이제 그 극장에서 발생하는 매출 말고 네. 그런 부가 매출이 최근에 많은 그 상당 부분 상승하고 있습니다. IPTV라든지 예, 뭐 이런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작품에 대한 매출도 상당 기간, 장기간에 걸쳐서 발생을 하다 보니까 어떤 극장에서 단순히 이게 흥행을 했다 안 했다 어떤 그 관객 수만 가지고 그 프로젝트의 손익을 평가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희도 이런 작품들에 대한 어떤 장기적인 매출 추이들을 계속 검토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아주 이렇게 뭐 진땀이 나는 그런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예. 그러면은 보자마자 이건 된다 뭐 이런 작품도 있어요? 아니요, 그거는 없어요.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분석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군요. 네, 아무래도 이렇게 그 흥행 영화 같은 경우에는 네. 시나리오의 어떤 작품 자체의 완성도도 중요하지만 그 개봉할 당시에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예. 흥행 변수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다양한 위험 요소를 사전에 검토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걸 저희가 이제 내부의 어떤 기업은행 내에 그 여러 가지 심사 시스템을 통해 갖고 잘 구축을 여태까지 이렇게 네. 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래도 이렇게 나름대로 좋은 성과를 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내부 비밀일 것 같은데 네. 투자 작품 고르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요즘 개인 투자자들도 이 문화 네. 콘텐츠 투자에 상당히 관심이 많거든요. 네. 사실 그 영화는 시나리오, 그다음에 좋은 감독, 연출자, 그다음에 그 영화를 전반적인 영화의 제작을 담당하고 있는 제작자, 네. 그리고 이제 그 컨텐츠를 극장이나 이런 부가판권 쪽에 유통을 하는 배급사 이런 4가지 정도 포인트가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런 이 4가지 요소를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개봉할 때 당시에 어떤 사회적인 무슨 큰 이슈가 있다거나 네. 그 직전에 개봉한 영화가 예상 외에 흥행이 막 이렇게 있어가지고 흥행이 되고 있으면 사실 그 상황에 따라 또 이렇게 개봉 전략이나 마케팅 전략이 달라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네. 최대한 다양한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검토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사회 분위기를 타야지 된다는 말을 많이 반복을 하셨는데요. 그 사회 분위기를 잘 타서 투자 이 수익이 많이 돌아왔던 영화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게 아무래도 이렇게 국민적인 관심이 된 영화가 그런 예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작년 여름에 그 영화 명량
명량 같은 경우나 예. 최근에 이제 계속 이슈화가 되고 있었던 국제시장 같은 경우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거의 모든 국민이 다 알 정도로의 그리고 또 꼭 봐야 하는 영화 이렇게 네. 포지셔닝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 그런 게 이제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투자할 작품 선정하는 그 과정이 어떤지 좀 궁금해요. 아, 예. 저희 부서에서는 이제 영화를 가지고만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 네. 보통 저희 부서 직원들이 참여하는 이제 시나리오 회의를 급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는데요. 네. 이 회의에서는 이제 그 시나리오 내용뿐만 아니라 뭐 그 경쟁작이라든가 배우에 대한 선호도, 예. 뭐 연출자에 대한 과거 이력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점검 요소들을 쭉 해서 한번 검토를 하고요. 그 다음 단계로 그 실무자들이 참여하는 또 협의회를 또 한번 진행을 합니다. 네. 그 협의회에 통과가 된 작품에 한해서는 또 이제 추가적인 투자 조건에 따라서 또 추가적인 또 한 번의 심사협의회를 또 진행하고요. 이렇게 네. 내부의 어떤 투자 심의 절차를 갖고 있습니다. 네. 예. 혹시 밝힐 수 있다면요. 네. 다음 투자가 들어갈 계획인 뭐 작품을 좀 공개해 주실 수 있나요? 아, 그거는 아직까지는 검토 중이어가지고 그거는 예, 다음에 네. 기회가 되면. 그럼 예. 이건 좀 답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영화 말고도 드라마도 투자를 하셨더라고요. 예, 뭐 왔다 장보리라든지 별에서 온 그대 같이 정말 인기를 끌었던 작품들도 투자를 하셨던데 드라마도 있고 사실 문화 콘텐츠라는 건 더 다양하잖아요. 공연도 예, 있고요. 그렇습니다. 예,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지금 구성이 되고 있나요? 그 드라마 같은 경우가 지금 뭐 비중으로 보면은 한 50% 정도가 되는 것 같고요. 네. 예, 그 다음에 영화가 한 40%. 네. 예. 드라마가 더 그다음에 이제 많네요. 예, 예. 네. 아무래도 이제 드라마는 그 투자 구조가 영화 네. 구조하고는 조금 다르고 예. 안정적인 회수 구조를 갖고 있어서 그 비중으로는 또 그렇게 예, 되어 있습니다. 드라마가 더 안정적인 그 수익 구조라는 것은 어떤 건가요? 아, 예. 영화와 달리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이제 네. 방송국이라든가 그 매출처가 일반 기업으로 좀 제한적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영화 같은 경우에는 직접 관객들이 매출을 일으키는 반면에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IPTV나 이런 매출도 있지만 네. 방송국이나 그런 방영할 수 있는 권리를 구매하는 구매처들이 일반 기업들이 이렇게 존재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영화에 비해서는 조금 그런 리스크는 좀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다른 문화 콘텐츠에 대한 투자 계획은 어떠신가요? 네, 저희가 올해부터 그 공연, 뮤지컬하고 콘서트를 비롯한 어떤 공연 분야에도 신규 네. 투자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가 지금 점차적으로 다양한 분야로 확대를 하려고 하는데 이 문화 콘텐츠 분야는 아무래도 그 CEO의 철학과 관심이 대단히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저희 기업은행 권선주 은행장님께서는 그 이 문화 콘텐츠 자체를 미래 성장 동력으로 이렇게 여기고 지속적인 지원과 네. 관심을 갖고 계셔 주셔가지고 사실 내가 이 시점에 이제 기업은행에서 이런 업무를 하고 있는 네. 것도 대단한 행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저희가 좀 더 다양한 그 컨텐츠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네. 투자도 잘 되셨으면 좋겠고요. 작품들도 다 흥행에 성공하고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예.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IBK 기업은행 문화콘텐츠 금융부의 윤성욱 과장이었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IT 경제 뉴스.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라는 운영체제를 내놓은 게 언제였을까요? 꽤 오래 전인 것 같은데 이제 윈도우 10이 나왔습니다. 10 버전이 나왔는데 이제 완전히 새로운 윈도우를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 완전히 다른 윈도우라는 게 어떤 건지 또 궁금한데요. IT 뉴스의 김들풀 편집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게 윈도우 10, 윈도우 10은 도대체 어떤 건가요? MS가 실제로 이제 플랫폼 회사거든요. 네. 그 윈도우뿐만 아니라 이제 태블릿용 그 OS인 윈도우 RT나 또 이제 스마트폰용인 OS인 윈도우 폰,
그다음에 비디오 게임기 이제 엑스박스 원, 네. 뭐 이런 이제 플랫폼 기반의 여러 이제 OS들이 있었던 건데요. 이제 윈도우 10으로 완전히 통합한다는 거죠. 하나로 묶는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네, 예, 윈도우라고 얘기를 하는 거군요. 네. 그러면은 예, 네. 말씀하시죠. 예. 네, 이번에 이제 또 이제 주목할 만한 거는요. 그 삼성 기어 VR하고 네. 오큘러스 리프트 이제 DK2 같은 이런 가상현실에 예. 대한 대항마인 이 홀로그램을 이용하는 홀로렌즈를 개발하는데 이게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던 부분들인 것 같아요. 아, 홀로렌즈라는 것은 그럼 마이크로소프트가 개발을 한 건가요? 네. 오. 거기다 이제 개발 도구에 이제 홀로 스튜디오, 홀로그래픽, 예. API도 다 공개를 했거든요. 그렇군요. 나중에는 그러면은 가상현실과 관련된 그 OS 운영체제도 뭔가 표준을 이끌어가겠다는 의지 같이 보이기도 하네요. 한 단계를 더 뛰어넘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홀로렌즈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이제 가상현실인데 이건 네. 증강현실을 구현한 거죠. 아, 네. 그렇군요. 막 네. 벽에다 대고 이렇게 막 손짓을 하면은 그냥 막 선도 쳐지고 막 이런 그런 증강현실요? 마이너리티 리포터 같은 이제 그런 거죠. 그럼 윈도우 10은 지금 나왔나요? 언제 나오나요? 계속 그 개발 중에 있고요. 네. 3월 중에 한번 좀 더 이제 좀 자세한 이제 정보를 한번 공개할 예정이고요. 올 가을쯤에 출시할 예정이라고 이번에 발표를 한 거거든요. 네. 네. 그러면 윈도우 10의 그 핵심 요소다 이러면은 통합을 찾아야 될까요? 통합인데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만한 여러 요소들이 많아요. 네. 실제로 이제 이 서비스 플랫폼을 이제 활용하겠다는 얘기인데요. 이제 기존에는 이제 애플이나 구글의 이 스마트폰 모바일 생태계를 이제 거기에서 이제 넘어서지 못했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제 사물 인터넷 시대가 오면서 여기에서 윈도우 10으로 주도권을 잡겠다라는 이제 아주 전략적인 포지셔닝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잃어버렸던 내 영토를 다시 찾겠다 이런 의지군요. 네. 뭐 네. 엄청 낮았잖아요. 네. 네. 근데 지금 구글하고 애플이 워낙 지금 OS 시장을 석권을 하고 있는데 가능할까요? 근데 이 주목할 만한 게 바로 이 부분인데요. 네. 구글이 이제 구글 TV용 OS가 이제 있었는데 이것도 지원을 이제 종료했고요. 네. 그 스마트폰하고 이제 연동 기능된 이제 안드로이드하고 TV OS가 이제 사실은 제각각이었었고요. 네. 이 구글 TV와 안드로이드 앱의 이제 호환성이 굉장히 좀 낮았던 것들이거든요. 이제 물론 이제 이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이제 베타 서비스도 이제 네.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 불안정하죠. 또한 이제 애플도 마찬가지로 예. PC하고 스마트폰 OS하고 이게 맥OS와 iOS하고는 이제 또 다른 부분들이죠.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게 공여지책으로 아이패드나 아이폰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이제 기본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아이클라우드에서 넣어서 같이 공유하는 기능적인 통합 정도밖에 안 했는데 이번에 이 MS 그 윈도우 10은 완전 통합입니다. 완전 통합. 네. 네. 완전 통합. 네. 그럼 뭔가 진짜 다르긴 다른 모양이군요. 이제 지금 이제 관련 업계에서 바라보고 있는 게 바로 이제 그 부분인데요. 이제 IoT 시대다라고 이제 이미 뭐 선언을 했고 현재 이제 국제 글로벌 경제도 이제 IoT 이제 사물 인터넷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바로 이제 이 부분에서 전략적인 걸로 지금 이제 보고 있는 것이죠. 네. 이제 얼마 전에 왜 그 에릭 슈림리츠가 이제 스위스 다보스 그 세계 경제 포럼에서 인터넷 사라질 것이다. 네, 그렇게 라고 한 게 이제 모든 사물들 또는 이제 심지어 한 사람이 있으면 가지고 있는 디바이스 내지는 이게 한 10개 정도의 IP 주소를 가질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만물이 연결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바로 이제 이 MS가 하나의 인도 전략이 바로 엑스박스, 모바일, 태블릿, PC 그리고 센서, 웨어러블 기기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기존의 MS가 가지고 있던 이제 장점이 뭐냐면 기존에 우리가 많이 써왔었던 그 익숙함이거든요. 그렇죠. 여기 이제 호환성이 들어가서 예. 이제 사용자 경험을 이제 극대화시키겠다는 뭐 이런 얘기죠. 호환성이라고 하면은 뭐 구글의 OS를 쓰던 사람이나 애플의 OS를 쓰는 사람도 이 MS의 OS로 갈아탈 수 있는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건가요? 그 호환보다는 이제 PC 버전, 그다음에 모바일 버전, 태블릿 버전, 그리고 이제 그 센서에 들어가는 각종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호환이
하나라는 것이죠. 네. 그러면은 보통 이제 끊김이 없는 이동성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이런 연속성을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그러면은 이런 전략은 하루아침에 나온 건 아닐 거고요. 꽤 오랫동안 준비했을 것 같은데. 지난해 이제 구글이 좀 MS가 움직이는 걸 보면 아마 이거 네스트를 인수한 이후에 스마트 홈 시스템 이제 구축에 그 구글이 많이 홍보도 하고 이 부분들을 말이 많았었잖아요. 네. 실제로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가시장 성과도 올리고 그랬는데 MS는 이제 벤처 엑셀레이터를 이제 운영하는 게 스타트업 양성 프로그램들을 이제 조용히 진행했죠. 네. 그런데 이게 좀 재밌는 게 뭐냐면 심지어 그 스타트업 업체들한테 대부분 지분을 요구를 하거든요. 지원을 하면서 전혀 지분도 요구하지 않고 그리고 계속 가치가 협력 업체로 이제 육성을 한 건데 집중적으로 이제 웨어러블이나 사물 인터넷에 이제 집중을 해서 개발을 하는데 계속 이제 지원을 한 것이죠. 네. 왜 지분을 사지 않고 협력 관계만 유지할까요? 그거는 이제 사물 인터넷에 대한 장기적인 포지셔닝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아무래도 이제 그런 서드 파티들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되니까요. 네, 그렇군요. 네네. 오큘러스 리프트 저 이제 시제품 한번 써본 적이 있어요. 근데 네. 뭐 그냥 게임 하는 것 같이 그냥 가상 현실의 어떤 공간이 그냥 이어져 가는 그런 정도였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삼성전자의 기어 VR도 나왔고, 근데 이제 홀로렌즈 마이크로소프트가 내놓는 건 굉장할 것이다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뭐가 좀 다를까요? 오큘러스 리프트나 이제 기어 VR 같은 경우에는 VR이라 그래서요. 이게 가상현실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MS의 홀로렌즈는 실제 가상현실에 3차원 가상 물체를 겹쳐서 보여주는 이제 증강현실을 구현한 거거든요. 증강현실 그러면 우리가 AR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AR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것도 이제 무선으로 작동이 되게 설계를 했고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이제 센서나 이제 고화질 렌즈, 그다음에 음향, 말로도 되고요. 그다음에 테라바이트급의 이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이제 처리를 하죠. 가령 이제 사용자 주변에 있는 3차원 홀로그램을 또 입혀볼 수도 있고, 스크린 크기도 조절하면서 TV를 누워서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방 안에 있는 실내 인테리어나 게임이나 여러 가지를 이렇게 손으로 움직이면서 직접 배치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이런 경우일 거예요. 이제 밴드를 하나 차고 있으면 그 밴드를 통해서 AR로 스마트폰 디스플레이까지 구현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면 이번에 뭐 시연에서 좀 선보였던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이제 시연에서 어떤 홀로렌즈를 이용해서 이제 쿼드콥터라는 드론 4개 프로펠러가 달린 드론을 가상 홀로그램을 그 홀로렌즈를 이용해서 손으로 여러 가지 오브젝트를 손가락으로 조합했죠. 색칠도 하고, 그다음에 음성 명령어로 복사, 붙여넣기, 돌려라, 회전, 이런 것들을 해서 3D로 프린팅을 한 거죠. 실제 이제 우리가 PC에서 마우스나 기타 여러 가지 이런 주변기기를 활용해서 하는데, 바로 그 영화처럼 그렇게 이제 구현을 해서 3D 프린터로 이거를 프린팅까지 했죠. 그러면은 기존과는 좀 개념이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이제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홀로렌즈를 이용해서 화성을 탐사하는 계획을 세웠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뭘 만들어가면서 화성을 탐사하는 건가요? 네, 그렇죠. 똑같은 이제 개념인데요. 화성 탐사 이제 소프트웨어 이제 온사이트를 발표를 했어요, 나사가. 네. 근데 이 온사이트는 이제 화성 탐사 로봇이 이제 큐리오시티가 이제 수집을 한 데이터를 직접 화성을 탐사할 수 있게 AR을 이제 구현하는 거죠. 네. 그래서 직접 거기에 AR을 구현하면서 탐사하고 땅을 파기도 하고 거기에서 채집한 데이터를 직접 불러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2020년 경에서는 화성 탐사 계획에 홀로렌즈를 기본적으로 이제 포함을 시키겠다라고 할 정도로 나사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현재 좀 활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윈도우 10에는 브라우저가 또 새로운 브라우저가 깔린다고 하던데요. 스파르탄 브라우저라고 하던데 이거는 기존 브라우저랑은 좀 다른가요?
기존 브라우저가 많이 다르죠. 예. 그 전에 이제 인공지능 음성 서비스 이제 코타나라고 해서 아이폰 시리 같은 기능이거든요. 네. 그래서 음성 개인 비서다라고 하는데 가령 이 스파르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IE 인터넷 익스플로러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제 이 브라우저를 이제 개발했죠. 어떻게 다르죠? 예. 이제 예컨대 이제 이런 거죠. 브라우저에서 음성 비서인 이 코타나를 결합해서 항공권 예매 내역이 있다면 네. 브라우저가 이제 이 정보를 미리 알고 검색창에 이제 정보를 띄워주죠. 그리고 음식점을 찾고 있다고 말하면 가는 길까지 예약까지 이제 도와주는 네. 예, 이런 인공지능 서비스가 이제 스파르탄에서 이제 구현이 되는 것이죠. 네. 세상이 정말 많이 달라지고 있군요. 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들풀 IT 뉴스 편집장이었습니다. 해피 쉐비 뉴 이어. 온 가족이 모이는 설 연휴. 쉐보레와 함께 기분 좋은 귀성길 되시라고 2월 한 달 쉐보레를 구입하는 모든 분께 최대 120만 원의 풍성한 할인 혜택을 새해 선물로 드립니다.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일부 차종 제외. Chevrolet, find new roads. 네, 성형하시는 분들 요즘 많이 늘어났는데요. 그래서 수술 피해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눈, 코 성형이 대부분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잠시 후 3부에서는 성형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 얘기를 좀 들어보고요. 한국소비자원 연결해서 피해자의 경우에 도움받을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는지를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신 뉴스 듣고 생생경제 3부에서 뵙겠습니다.